고려, 조선시대 생강차의 충격적인 비밀. 고려 현종은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거란의 침략을 피해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간다. 고려사에 따르면 1018년 현종은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려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지시했다. 을묘년 1015년 이래 북방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부모와 처자식에게 계급에 따라 차와 생강, 배를 하사하라. 배나 차는 모르겠지만 생강을 지급하라고. 불과 130여 년 전인 고종의 27년의 기록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조선에 온 청나라 사신을 맞아 손님맞이 연회상이 차려졌다. 전례에 따라 차를 준비했는데 임금의 다례로는 연한 생강차, 사신의 다례상에는 인삼차가 놓였다. 영조 때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임금의 사돈이자 원로 대신인 홍봉안에게 차를 대접했다. 도승지가 홍봉안에게 인삼차를 올리겠다고 하니 영조가 인삼차 대신 생강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이 먹는 차와 사신, 정승이 먹는 차가 달랐는데 인삼차보다 생강차가 한 단계 격이 더 높았다. 현재 생강은 주로 김치를 담글 때,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양념이 진하지 않지만 고려, 조선시대의 생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귀중한 식품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성씨는 왕씨다. 왕건은 원래 성이 없었다. 왕건이 성공한 다음 이름 합자를 성으로 삼은 것이다. 고려사에도 왕건의 아버지의 이름은 용건, 조부의 이름은 작제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왕족과 극소수의 대귀족만 성을 가졌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었다. 그래서 호족 집안 출신의 왕건조차 성이 없었다. 삼국시대에도 성이 있긴 있었다. 신라의 박씨석씨 김씨,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부여씨. 중국과 외교를 하려다 보니 중국은 이름보다 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성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고려 초다. 왕건이 유력한 호족들이나 공신들에게 성을 하사했고 지방으로 퍼졌다. 때문에 오늘날 각 성의 시조를 추적하면 고려에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관은 어떤 사람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고려 초에 생겨났다. 태조 왕건은 본관도 하사했다. 본관을 준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았다. 사실 이는 조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였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40% 정도는 성이 없었다 하니 고려, 조선시대의 성은 가진 것만으로도 보통이 넘는 특권이었다. 백제 멸망의 충격적인 비밀. 향락에 빠져 나라를 멸망케 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중국의 황제나 거느렸다는 삼천의 궁녀를 백제의 경제력으로 과연 거느릴 수 있었을까? 계백의 결사대가 백제의 마지막 군사들이었고 기존의 역사가 진실이라면 백제 멸망 후 맹활약한 백제 부흥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여야 한다. 삼국사기의 계백 열전은 모순이 많다. 계백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출전하기 전 가족들 모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정도로 비정하고 비장하였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고 온 사람이 갑자기 감상적인 사람이 되어 신라의 화랑 관창을 어리다고 놓아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계백의 5천 결사대가 백제의 마지막 군사력이라 한다면 신라는 그러한 군사력이 무서워 당나라까지 끌어들였을까? 승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에서 너희들의 영웅인 계백이 최후의 결전에서 훌륭히 싸우고도 패전했으니 이제 체념하고 신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었을까?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군사를 모으고 후위를 도모하였으나 웅진성주 예식의 반란으로 660년의 역사가 10일 만에 사라지게 된다. 예식의 조상은 본래 한족으로 백제의 귀화한 가문이며 백제 정벌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나라에서 대장군의 자리까지 오른다. 몇백 년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한 위인의 오해와 진실. 김부식은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11명 중 책임자로서 공동집필에 참여해 1145년의 삼국사기를 발간했다. 1135년 묘청에 난 진압으로 서경 북벌파가 몰락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한 4만일통 의식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려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순으로 정리되었다. 김부식과 관련 학자들이 참고할 만한 역사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료를 중국 역사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부식은 우리의 옛 기록과 중국 기록이 겹치면 우리의 기록을 우선 채택하고 나머지 빈 영역은 중국 사설을 인용했고 그때까지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던 장보고와 을지문덕을 되살려내면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의 이름은 알아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기술했다. 삼국의 왕들은 모두 중국의 황제와 동일하게 본기에 서술했는데 조선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 왕들을 본기가 아닌 제후 열전인 세가로 기술해 중국의 제후국으로 스스로를 격화시킨다. 유학자들은 삼국시대 왕들을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적은 김부식을 사대의 예에 따르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대주의자라 불리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누가 요동정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우리의 옛 땅을 되찾고 주변 민족과 중국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지 명나라와 전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1370년 공민왕 때 이성계를 시켜 요동성을 공격해 점령했던 경험이 이미 있었다.
또 원나라 시기에도 요동을 다스리는 심양왕의 고려 왕족이 임명되거나 겸직한 이력이 있다. 위와도 회군을 기획한 정도전이 조선 건국 후 명나라가 조선을 심하게 몰아붙이자 반대로 요동 정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번기 거병은 백성에게 불편하다? 고려판 포퓰리즘이다. 국군을 건 전쟁을 개시하는데 농번기는 결정적 고려 요소가 아니다. 요동 정벌 기간 중 외부 침략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고려는 정벌군을 편성할 때 경기도 병력을 제외하여 대비했다. 그리고 진포해전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은 후 왜군은 고려 수군을 두려워했다. 장마로 활을 쏠 수가 없다. 우리가 활을 쏘지 못하면 적도 활을 쏠 수 없다. 그리고 행군을 느리게 해 장마를 기다린 정황이 있다. 정벌군은 평양에서 의주까지 200km를 20일 동안 이동했다. 하지만 해군 시에는 400km를 단 10일 만에 주파했다. 프랑스는 어떻게 승전국이 되었나?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영국으로 망명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독일 무력 투쟁을 펼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레지스탕스와 영국군의 고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숫자가 적어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드골의 끊임없는 망명 정권의 위상에 관한 요구와 불평으로 연합국의 수뇌들은 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드골은 승부수를 띄웠다. 세네갈에서 흑인 병사를 징집하고 북아프리카 아랍계 청장년들을 설득해 7만 명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는데 성공한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메를 쫓아내고 이탈리아에 상륙해 추축군을 몰아냈다. 추후 드골은 연합군 수뇌에게 상징적인 요구를 했다.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자유 프랑스군이 선두에 서서 행진을 이끈다는 것이었다. 무려 30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자유 프랑스군의 군사적 기여도와 끈질긴 드골의 요구로 미군과 함께 선두에 서서 개선문을 통과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퍼레이드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컸다. 이런 드골의 해안은 종전 후 프랑스가 승전국의 지위를 갖게 하는 출발점이었다. 수양대군의 장량 한명회. 한명회는 대부분 사극에서 초년의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굉장한 명문가 출신이다. 음서제를 통한 말단의 궁직이었지만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성공시킨다. 야사로는 술자리에서 신숙주를 도운 일화가 유명하다. 세조가 먼저 신숙주의 팔을 잡아 비튼 후에 경도 따라 해보거라 하자 신숙주가 세조의 팔을 어찌나 세게 비틀었던지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한다. 신숙주는 술이 깨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연회가 끝나고 한명회는 걱정이 되어 신숙주에게 오늘은 그냥 잘 것을 신신당부했고 그는 그의 말을 따른다. 그리고 의심 많은 세조는 내시를 신숙주의 집으로 보내 그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했다. 신숙주가 습관처럼 책을 읽었다면 취한 척 왕을 능멸했다라며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었다. 세조는 신숙주가 취했으니 그랬겠지라며 웃으며 넘어갔다고 한다. 한명회는 세조와 사돈을 맺어 딸 둘을 예종과 성종에게 혼인시켰으며 자신의 손자는 성종의 딸인 공신옹주와 혼인시켰다. 한명회는 죽기 전 성종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우리가 쓰는 욕의 기원. 우리가 쓰는 욕은 조선의 형벌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형벌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등 5가지 형벌이 대표적이었다. 치도고는 장형과 연결된다. 장형에서 곤장은 죄에 따라 두꺼워지는데 치도고는 가장 두껍고 단단하고 큰 몽둥이를 뜻한다. 젠장은 제기, 난장을 맞으리 줄어서 된 것이다.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이 몽둥이로 죄인을 난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벌은 잔인하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아서 임금들이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다. 우라질은 죄인을 묶던 오랏줄을 일컫는 말이다. 오랏줄에 묶일 만한 죄를 범했다는 의미다. 경을 치다라는 욕은 살을 파내고 먹물로 죄명을 써넣은 형벌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는 글씨가 써진 인두로 얼굴을 지지는 것으로 변모했다. 사형에는 독살, 교형, 차명, 능지처차명이 있었다. 오살은 사지를 베어낸 뒤 마지막에 심장을 찔러 죽이는 형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다. 육신은 시체를 도륙내는 형벌이다. 시체를 파내어 팔과 다리와 몸통을 6조각으로 나눈다. 세월이 흐르고 이러한 형벌은 사라졌지만 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레몬과 전쟁의 비밀. 트라팔가 해전이 벌어질 무렵 영국 해군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것이 괴혈병이었다. 1792년부터 1815년까지 23년 동안 사망한 영국 해군은 10만 4천 명이었다. 그런데 8만 4천여 명이 전투가 아닌 괴혈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반점이 퍼지다 이가 빠지고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인다. 괴혈병의 치료법의 첫 발단은 1744년 어느 한 사건이었다. 영국은 스페인이 가진 아시아의 이권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함대를 보낸다.
출발할 때 1955명이었던 장병중 4년 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고작 600명 남짓이었다.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4명, 대부분이 질병과 괴혈병으로 사망한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후 해군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한다. 이를 참고하여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태평양으로 떠났고 2년 후 귀환했을 때 괴혈병으로 쓰러진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강호의 의리를 지켜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